네, 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하겠습니다. 장 좋지가 않습니다. 5호장 들어서 낙폭 더 확대하고요. 코스피 장중에 2,500포인트 깨고 내려갔는데 현재 구간 흐름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구간에서는요. 2,490포인트네요. 깨고 내려갔습니다. 일중 저점 방금 지나가고 있고요. 1.6%대의 급락. 오늘 반도체, 투톱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면서 반도체단의 흐름이 좋지가 않고요. 트럼프 피해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 수급 자체가 없습니다. 매도 물량이 있어도 받아줄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과도하게 빠지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2천억 원대 매도 그리고 선물에서 4천억 원 넘는 팔자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비슷합니다. 일중 저점 터치했다가 낙폭 줄이는 듯 싶더니 5호장 갈수록 더 우하향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700포인트의 위협까지도 현재 받아가고 있습니다. 2.5%대의 급락이고 오늘은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는 최근에 많이 다뤘고 어떤 테마가 강하다라고 좀 표현을 하기보다는 종목들 어떻게 대비를 할지 한 장 리뷰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관세 피해가 없는, 관세와 영향이 없는 쪽의 섹터. 조선이죠. 조선 안에서 두 종목 준비했는데요.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일단 조선 섹터는 지금 너무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내년도에 이 트럼프 정권의 수혜를 얻어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고가 물량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개선될 거다라고 현대중공업의 오늘 리포트가 나왔고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미군 함정 그리고 하나는 LNG 수출 프로젝트 두 가지입니다. 미 함정 시장은 지금 미국이 그 해군 함정에 대한 그 조선 사업이 많이 능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국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선 직후에 이제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석유와 화학 쪽, 전통 에너지 쪽의 강세잖아요.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 재가동한다면 LNG를 운반하는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높아질 거다라고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두 종목 모두 다 상향 조정을 받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HD 현대 라인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큰 대장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도 나온 소식은 한화오션이 미국의 해군 함정 MRO를 수주했다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라고 해도 해군 함정 그 선 자체를 수주하는 것보다는 수리를 하는 쪽으로 앞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다라고 해요. 그 함정 자체를 수주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AS나 선박 수리 쪽으로 앞으로 조금 더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른 섹터 보겠습니다. 방산이고요. 방산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방산 리뷰 해보시면 LIG 넥스원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세 가지에 대한 리포트가 또 오늘 나왔는데요. 일단 가장 뷰가 좋았던 것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사이드가 더 남아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이었습니다. LIG 넥스원도 올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거의 주가가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좀 실적을 뜯어봤는데 사실 3분기 실적이 컨센에 하회하면서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사업 쪽에서는 매출이 다 증가를 했는데 4분기도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있을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다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4분기에도 실적이 좋고 내년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 아무래도 계속 좀 대장주의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리 수요 관련해서 풍산도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리 수요 올라가는데 공급 부족하면서 가격 반등이 기대된다. 내년에 방산 쪽이 다시 또 풍산에 대한 매출 실적을 이끌어줄 거다라고 해서 목표 주가 88,200원 현대차 증권 쪽에서 제시했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무기고가 비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그 K 방산 기업들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도 오늘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주 볼 텐데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치프트업, 펄어비스, 네오위즈 세 종목, 세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펄어비스와 네오위즈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펄어비스는 적자 전환했고 붉은 사막이라고 이제 검은 사막에 또 다른 차기작인 붉은 사막 게임 출시가 또 다시 연기되면서 이거는 주가를 하향할 수밖에 없겠다. 미래에셋에서 리포트를 냈고요.
12월에 더 게임 어워드라는 곳에서 붉은 사막에 대한 출시 일정을 얘기하느냐 마냐가 다시 한번 12월에 주가 하락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 그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오위즈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나 떨어졌고요. 뭐 앞으로 차기작이나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줄줄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게임주에 대한 그 투자 심리를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을지 관건이고요. 특히 또 게임주는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아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수혜인 고금리와 또 이 연준의 그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느냐 이 갈등 사이에서 게임주의 주가 향방도 많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출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와 이 다른 섹터들을 좀 볼 텐데요. 일단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대표적인 수출 피해주로 언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 주식을 많이 샀고요. 실제로 주가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현대차, 기아 주가가 좀 떨어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를 봐야 하는 이유는 현대차가 이번에 인도 상장하면서 가져온 현금, 기말의 배당, 그리고 하나는 확정 실적 발표 이후에 자사주 매입이 있을 것이다. 즉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연말에 봐야 하는 이유다라고 많은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그에 비해서 주주 환원 정책 물론 계획이 있긴 한데 그에 비해서는 약간 멘트가 약한 걸 보니까 현대차 쪽으로 조금 더 그 기대감이 큰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는 유럽 규제 강화, BEV 전기차 수요 회복 기대 라고 이제 현대차 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아직 불확실한 거라서 이제 현대모비스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IM증권에서 이 자동차 그 수출 피해에 대해서 우려가 과도하다. 주주 환원 기대가 주가의 하방을 다질 거고 만약에 주가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다라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 지켜보시죠. 마지막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편적 관세 공포에 음식료도 매도를 해야 할까?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정말 큰 주가 하락을 좀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10% 이상 이하의 그 급락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같이 좀 상승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음식료 업종입니다. 삼양식품이 이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견고하게 주가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저평가다, 사야 한다라고 하나증권 쪽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쫙 정리를 해봤고요. 불닭볶음면이 여전히 뭐 BTS만큼의 구글 트렌드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 피어 그룹, 일본의 같은 라면 그룹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다. 농심은 북미뿐만이 아니라 멕시코 쪽으로도 침투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롯데 웰푸드는 인도 쪽에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합니다. 성장세가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신공장도 만들어서 가동 예정까지 앞두고 있고 또 내년에 합병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들고 왔고요. 이렇게 트럼프 수혜주와 피해주를 비교를 해보면서 종목별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